대표님들께서는 강남 빌딩 전문가인데 빌딩을 사려고 보면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 게 정말 많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도대체 뭐예요? 이 자금으로 어디에 사야 되나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해주세요? 답변을? 그 자금에 맞게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게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뭐 위치나 금액이 정말 다 인터넷상에 잘 나오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모양도 다르고 땅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쭤보면 이제 제가 되려 물어봐요. 건물을 왜 사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 월세 받고 싶어서요. 아니면 시세 차익 보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적합한 걸 설명을 드리죠. 이제 월세 많이 받고 싶으면 강남에 사면 안 되지. 다른 지역에 사셔라. 혹은 이제 시세 차익을 봐야 된다. 그럼 강남에 사셔라. 그럼 강남에 돼 있는 걸 사느냐? 아니면 오래된 걸 사서 개발을 하느냐? 이제 또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근데 개발을 한다 그러면 또 무서워더래. 왜냐면 1년 동안 정말 부셔서 1년 동안 이자 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건축 새로 시공해야 되죠. 임대 맞춰야 되죠. 이게 1년 반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거 무서워하거든.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격하고 입지죠. 첫 번째 목적 설정하시고 그 목적에 그렇죠. 맞게. 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목적 설정. 내가 뭐 이거 시세 차익 보겠다, 개발을 하겠다, 혹은 돼 있는 걸 산다. 그럼 얘가 이제 시세라는 거를 이제 봐야 돼요. 주변에 거래가 일어난 시세. 뭐 예를 들어 신축이다. 근데 요즘 평당 뭐 1억 5천씩 팔린다. 근데 내가 물건 받은 게 1억 7천이야. 비싼 거야 이거는. 근데 내가 1억 5천에 주변에 팔렸는데 1억 5천을 받았어. 그럼 적정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 거고, 이제 개발할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목적. 진짜 이걸 공사해서 시세 차익을 볼 거냐, 아니면 돼 있는 걸 살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무리 금액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기 곤란한 지역들, 뭐 그런데 입지 이거 꼭 봐야죠. 역세권이냐, 몇 번째 골목이냐, 몇 번째 골목 중에서도 이제 코너냐, 아니 막힌 도로냐,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엑시트가 가능할지, 그렇죠. 주변에 거래가 활발한지까지 그렇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신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신축이죠. 신축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이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은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받쳐줄 때는 이제 리모델링을 추천드리고 자금에 맞게 사실 신축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가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투어하실 때 역삼동에 리모델링한 건물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왜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금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20억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20억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축할 물건을 구입을 하려면은 매매가로 치면 한 40억짜리를 매입을 해야 신축이 가능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그 매매에서 이제 80% 대출 받고 취등록세 내고 1년치 이자 비용 내고 공사비 70% 대출 받고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굴리려면 20억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할 건물은 5, 60억? 5, 60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0억 있는 분이 5, 60억짜리를 봤어. 그러면 자금이 모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적정한 물건이 그 당시에 나왔어. 그러면은 신축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보통 강남에서 40억대는 정말 노후주택 2층짜리가 많고 이 5, 60억대는 그래도 용적률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명도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신축이 가장 좋다라는 건데 초보자들이라면 신축을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사기 전에 정말 많은 걸 다 정해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산 다음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일이라는 게 뭐 설계라든지 그런 시공이라든지 임대차 맞추는 게 마음대로 딱딱딱딱 안 돌아가요. 정말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고, 안 됐을 때의 경우, 잘 됐을 때의 경우를 정말 많이 진짜 막 수백 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약하고 하면 늦어요. 막상 사봤는데 진짜 제대로 건물 모양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시공사가 공사 못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많고, 주차장 모양 이상하게 나가고 임대차 안 나가,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가설계도 돌려봐야 되고, 대출이 제대로 나오는지, 건설업체에 불러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시공할 때 그거 꼭 미리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구성이 됐을 때 임대를 놔줄 부동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숫자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디자인을 어떻게 뽑으면 되고, 내부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감은 어느 정도, 집기가 어느 정도,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그 금액이 맞춰지겠냐.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임대까지 맞춰줄 부동산을 찾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게 좋은 건물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큰일 나요.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집안 말아먹어요. 이거. 예, 부부싸움 납니다.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짓기 전에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신축을 예를 들자면은 전면이 긴 땅, 안쪽이 조금 이렇게 좁더라도 좀 넓어 보이는 전면이 넓어 보이는 그런 땅이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정사각형. 네. 그리고 아니면 코너 자리. 그리고 코너 중에서도 남코너 말고 북코너. 북코너는 또 1조권 사전 제한을 또 안 네. 받잖아요. 100평 미만짜리 땅이다. 그러면 3종보단 2종이 나요. 예, 60% 건폐율로 해갖고 올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3종이라고 그러면 더 비싼 줄 아는데 100평 미만짜리 꼬마 땅에서는 2종이 훨씬 좋습니다.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250%까지 용적률 되더라도 네. 네, 사실 그 넓어 보이는 건 사실 2종이 훨씬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3종은 6층을 지을 수 있거든요. 네. 6층 짓게 되면 소방해야 돼요. 소방 시설 하면은 스프링클러 다 하죠. 그러면서 8천만 원 들어가죠. 지하 2층까지 해야 되고. 또 이제 저수조를 묻어야 돼요. 지하 2층 팔려면은 그런 부대 비용이 한 1억 5천 들어가요. 두 분도 겪으셨던 약간의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였던 건가요? 네. 처음에 저희도 3종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2종하고 3종은 크게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단 좋은 점은 6층에서 바라보는 그 강남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6층 건물이다 또. 혹시 뭐 또 다른 뭐 좋은 건물의 기준이 또 있을까요? 시세보다 싼 땅, 사연이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세 건물들은 일단 사연이 없어요. 급할 게 없는 집들이죠. 근데 시세보다 싼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매도하시는 그 건물주의 사연. 무조건 있거든요. 가장 크게 예를 들자면은 소유주가 좀 연세가 많으셔. 그러면 자제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상속세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근저당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출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제가 막 3명, 4명이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 하자, 찢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땅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제분이 좀 사고를 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 말아먹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싸게 급하게 팔아야 돼서 이제 그런 집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채 쓴 집. 와, 등기 떴는데 땡땡 대부 떴다. 이 집은 이제 막 조율이 엄청 잘 돼요. 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냥 터무니없이 금액이 깎인다는 게 아니고 뭐 용도 변경, 멸실, 뭐 명도 이런 거를 주인 쪽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고, 그리고 금액도 싸요. 그런 사연이 있는 세 가지 집들이 보통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런 집이 100집 중에 한 집 나옵니다. 네. 네, 얘기해도 못 찾아요, 어차피. 네. 나머지 집들은 등기 떼어보면 대출 한 푼 없어요. 초보자 입장으로 제가 현금 20억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강남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나은지, 마포에 20억짜리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좀 더 다른 지역에 20억짜리 새 건물을 그냥 내가 하나 사버리지, 선택지가 3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강남이죠. 강남에 리모델링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강남에 신축도 하실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하실 수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억대 정도, 대지가 좀 작을 수 있고 60억대 정도 매입을 하시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20억으로. 네.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저도 1번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 1번을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 보려고 10명 중에 9명은 이걸 선택을 할 거고, 내가 4억으로 마포에서 써야 돼. 그런 분은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혹은 다른 지역에 내가 뭐 월세 받아야 돼. 그럼 다른 거 하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20억 들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1번이죠. 네.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네? 팔립니다. 무조건 팔려. 그러니까 팔리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진짜 건물이 손 하나 안 대게끔 잘 돼 있어야 되고, 우량 임차인이 장기 계약으로 다 들어와 있으면은 건물적으로 흠잡을 거 없어. 임대 들어와서 수익적으로 흠잡을 거 없어. 그러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건물 처음이신 분들께 신축이나 뭐 리모델링 얘기 나눠봤는데요. 부동산은 현장이잖아요. 정말 현장에 가서 그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또 목표를 잡으시고요. 계약 전에 그 매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신축에 대한 계획, 그리고 임차를 어떻게 맞출지의 계획을 잡으시고 꼭 계약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희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